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재만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사무실의 자랑 홍영기 변호사님 같이 하겠습니다. 자, 오늘 KBS의 대표적인 아침 방송이죠. 아침마당에 출연했는데요. 네. 오늘 방송 주제가 나는 왜 속고만 사는가? 속고 사는 거, 뭐 사기 피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주제였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도 이런 거는 꼭 사실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일 많이 당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유용한 정보 팁과 그런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법률상식 시작합니다. 홍 변호사님 혹시 사기 당해보셨어요? 피해? 딱히 생각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당했어요. 우리 홍 변호사님 굉장히 착하고 어떻게 보면 순수한 사람이라서 사기피해 당할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당해보셨다가 대단합니다. 우리 홍 이사님은 당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뭐 크게 사기를 당했다는 건 없었고요. 네. 살면서 이제 뭐 부동산이나 자동차 이런 걸로 이제 분쟁은 있었죠. 그렇죠. 사기를 당할 뻔했는데 당할 뻔한 사건들. 내가 이제 제가 이러이러한 서류를 보여달라. 내가 알기로는 등록 원부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왜 안 네. 보여주냐 이렇게 다툼이 있었다든가 그런 일들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 홍 이사 굉장히 또 꼼꼼해, 성격이 꼼꼼해서 사기 피해 안 당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또 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피해 안 당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질문을 몇 가지 해주세요.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기죄는 무엇인지 간단한 설명제 부탁드립니다. 우리 형법에 이제 347조에 규정이 되고 있는데 형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을 기망을 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를 하는 거죠. 편취를 해서 어떤 피해를 준 경우에는 처벌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굉장히 사실 실무에서 많이 이제 발생하는 범죄죠, 사기죄. 우리 모사님은 사기죄 사건을 맡아본 경험이 있나요? 예, 사기죄 의뢰를 받아서 네. 그 고소장 작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략 어떤 사건이었어요? 사기죄 관련해서 인터넷 중고거래. 중고거래 사기. 예, 맞아, 그런 예. 사기 많죠. 인터넷 중고거래해서 사기를 당해서 네. 이거에 대한 피해를 구제해달라를 의뢰를 받아서 네. 사기죄를 고소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기죄 고소하면은 일단은 범인을 잡는 것도 어렵고 네. 잡고 나서 사실 처벌도 잘 안 돼요. 예, 맞습니다. 처벌도 어렵고 또 피해 배상까지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됐어요? 일단 형사적으로는 네. 사기죄가 나왔는데. 됐어요? 예, 근데 그 범인이 피해 보상할 금액이 없다. 네, 그렇죠. 돈이 없다 이러면서 해서 이제 민사로 다시 이제 또 소송을 했던 사건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사기죄로 고소를 해도 잡아도 나 몰라라. 그냥 배째라 하면 이걸 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 나중에 구제를 받는 거는 사실 굉장히 그거는 어려워요. 예. 사기죄가 기소가 어렵고 왜냐하면 이 사기죄를 고소를 하면 사기죄라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을 기망해서 속에서 처음부터 기망해서 그 사람의 돈을 뺏으려고 편취하려고 해서 성립하는 범죄인데 가해자들이 뭐라고 다 빠져나가 나는 처음부터 속일 생각 없었다. 운이 없었을 뿐이다. 내가 사업이 안 돼서 그런 거다. 내가 처음엔 갚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내가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서 못 갚은 거다. 이건 민사 문제다. 이렇게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 경찰이나 이제 수사기관도 이거는 민사 사건이라서 사실 형사건이 아니다. 그래서 불기소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사실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가끔 이제 와서 뭐 사기죄로 고소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거 고소해도 무조건 처벌된다는 그런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처벌도 어렵고 빠져나가기가 쉽다. 민사적으로 소송을 해도 당연히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뭐 피해배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집행이 어렵단 말이에요. 네.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어떡해. 많은 분들이 이거 뭐 소송만 하면 다 무조건 돈을 받을 줄 아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판결을 받는 거랑 돈 받는 거랑 전혀 별개의 문제죠. 예전에 뭐 전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본인은 29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랬죠. 본인은 29만 원밖에 없다고 그래서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겨우 찾아내가지고 아주 어렵게 집행했잖아요. 그 일반인들 생각해보세요.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재산 다 빼돌렸다. 그럼 못 찾아요. 못 찾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기는 피해를 예방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기를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황 기사님? 사기꾼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놈이 사기꾼인지 이 여자가 진짜 사기를 치려는 여자인지 꽃뱀인지 제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기꾼들의 특징이 어떤지 특징!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그걸 잘 판단하고 알아야 됩니다. 뭐가 그렇죠. 있죠? 제가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사기꾼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사기꾼? 일단은 외모. 사기꾼들이 외모가 좀 다르게 생겼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사기꾼이라고 써 있어요? 사기꾼 관상이 있을까요? 관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멀쩡하게 생겼어. 멀쩡하게. 하도 사람을 이제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사실 이 인상 감상이라는 것도 무시를 못해요. 딱 보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얼굴에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선한 생각을 많이 하면 좀 얼굴에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기 다 선하잖아요. 얼마나 선해 얼굴이. 홍이사님도 그렇고 굉장히 선하시잖아.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인상도 사실 무시는 못해요. 그래서 뭔가 표현을 못하겠지만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 이 사람은 조금 겉은 멀쩡한데 약간 좀 이상하다. 좀 약간 사짜 느낌이 난다. 그런 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촉이라는 것도. 근데 뭐 그거는 객관적으로 검증되기 어려우니까 그걸 이제 논외로 하고요. 자, 일단 사기꾼들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 일단 겉모습은 달라져 있어요. 일단 사기꾼들이 꾀죄죄할 것 같아요. 멀쩡할 것 같아요. 아주. 멀끔할 것 같습니다. 멀끔하죠. 아주 그냥 옷도 그냥 뭐 명품, 뭐 시계도 막 명품 시계 막 차고 다니고 차도 어때요? 막 작은 차 타고 다닐까요? 고급차. 고급 승용차. 예전에 무슨 청담동 무슨 주식 사기 사건 뭐 아시죠? 거기 봐요. 막 수입차 뭐 외제차 막 그냥 하나에 뭐 몇십억짜리 차도 있다면서요. 그런 차에 그냥 집도 의리의리하고 그런 걸 막 보여주니까 피해자가 와,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한테 돈 맡겨야겠다. 나도 좀 주식 좀 많이 좀 수익 받아야겠다. 그게 다 사기꾼들이 겉은 멀쩡해. 어떻게 보면 또 더 잘 나가는 것처럼요. 막 그냥 차도 외제차, 고급차.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 거 저도 예전에 뭐 외제차도 타보고 했지만 다 소용없어요. 국산차가 좋습니다. 뭐 명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본인이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명품 막 그런 거 좋아할까요? 명품 얘기 좀 해봅시다. 명품 얘기. 다 명품 좋아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도 뭐 예전에 명품도 뭐 좋아하고 했는데 그게 다 소용없어요. 본인이 잘나면 명품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홍 변호사 같은 거 이거 명품 아니죠? 근데 홍 변호사 자체가 우리 인간 자체가 명품이니까 아무거나 입어도 사실 빛이 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만 있는 사람이 막 겉으로 막 명품 막 옷 같은 거 사고 시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뭐 돈이 많아가지고 명품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겉으로만 보여주기 위해서 명품 뭐 명품 차 시계 이런 거 하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바랍니다. 겉모습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람 만나면 이제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사기꾼들이 말을 잘해요, 못해요? 잘할 것 같아요. 막 말빨이 장난 아니잖아요. 막 어느라고 하면 아무도 안 속아는 말이죠. 그냥 말이 청산유수예요. 청산유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건데,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게 구체적인 알맹이가 없어.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어디서 외국에서 유학을 갔다 왔다, 이제 학력도 이제 가짜의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어디 뭐 막 미국이 어디 막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못해. 무슨 교수님 밑에서 무슨 뭐 과목을 들었다든지, 그죠?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만 얘기하면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확인을 해야죠. 어떻게 확인해? 예를 들어서 외국에 어떤 학교에 있었다. 그래. 그 전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거기 학교 나온 동창을 데려 나와요. 동창 데려오고 아니면 이제 다 보면 그 교수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홈페이지에. 그럼 무슨 과 교수? 그럼 그 교수님 뭐 수업 들었어? 이렇게 물어보든지.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내나요? 아니 왜까지 교수님이 바빠가지고 보내주겠어. 그러니까 디테일한 거,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디테일한 거에 그 디테일한 물론 아주 완벽한 사기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까지 다 깨고 있겠지만 그건 쉽지 않잖아. 그 디테일을 파고 들어봐요. 무슨 어느 대학교 아니면 뭐 어느 회사 뭐 아니면 무슨 뭐 변호사다 의사다. 여러분 변호사 의사 가짜 많죠? 변호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협회. 변호사 협회 들어가 봐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대한 변호사협회나 서울 변호사협회 이인철 변호사 쳐봐요. 딱 나오죠. 홍영기 변호사 치면 딱 사진하고 딱 나와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들어가는데 없다 그러면 가짜 아닙니까? 의사도 마찬가지겠죠. 무슨 병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고. 또 전문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해서 누구 김대리 바꿔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회사 찾아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남녀 사이다 그러면 뭐 커피 하나 사들고 가서 회사에서 나오면 사원증 메고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밖에서 헐레벌떡만 들어온다. 그럼 가짜일 수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 전화해보거나 이 정도는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디테일한 거를 꼭 확인해 보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기꾼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을 막 과시하겠죠. 근데 본인 스스로는 뭐 잘나간 게 없으니까 뭐를 과시해요 보통은? 본인 스스로 과시하는 게 아니고 부나 학력, 주변 상황. 그렇죠. 주변의 사람들 인맥을 과시한단 말이야. 여러분 주변 보면 나 누구 알아 막 그런 사람 많죠. 내가 무슨 뭐 유력 뭐 정치인 알아, 아니면 무슨 뭐 유명인 무슨 뭐 연예인 알아, 뭐 인플루언서 알아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난 궁금해. 아까 본인은 어떤데? 본인 얘기는 안 하고 내가 뭐 누구 알아 그러고 또 그런 사람도 데려와요 가끔. 뭐 어떻게 그거는 뭐 사바사바 해가지고 돈을 주고 데려올 수도 있고 뭐 유명인 있잖아요. 그런 사람 아니면 그냥 찍은 사진 같은 거 보여주죠. 근데 여러분 유명인하고 찍은 사진이라고 그 사람이 유명인하고 친해요? 알 수 없죠. 저도 막 강의 가면 막 찍어요. 뭐 팬입니다. 뭐 그냥 모르는 사람하고도 뭐 팬입니다. 근데 어떻게 안 찍어요? 그럼 다정하게 사진 찍는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 이인철 변호사하고 친하다.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하고 저하고 뭐 친한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은 그야말로 아무나 찍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진에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인맥 자랑하는 거 이것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똑똑해야지 주변 사람들이 잘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기꾼의 특징이 뭐냐? 이 감정 표현에 되게 잘해. 그러니까 막 본인이 불쌍한 척, 뭐 심지어는 막 울기도 하고, 막 어떤 때는 화내기도 하고, 막 이 기복이 심하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사기꾼인 특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뭐 아주 침착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감동을 줘야 되기 때문에 막 이 감정 조절이 막 심할 수가 있어. 막 화내기도 하고 막 아니면 너무 막 재밌게 웃기거나 사람은 말을 너무 잘하니까 막 그 사람만 만나면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도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기꾼의 특징이 몇 개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간이나 부부간에 사기가 성립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나? 우리가 이혼 사건 하다 보면 많이 듣는 말이 있죠. 사기 당한 것 같다. 사기 결혼이다. 우리 형편한테 그런 상담 많이 받죠. 예, 상담도 있었고 네. 실제로 사건에서 네. 뭐 사기 결혼이었다. 그래서 혼인을 무효를 청구한 사건. 혼인 취소. 예, 혼인 무효 취소 다 청구한. 기억에 남는 사건 좀 있었나요? 제 사건 중에 하나가 네. 상대방 쪽에서 우리 의뢰인께서 학력을 속였다. 학력을 속였다. 네, 학력을 속였기 때문에 이건 무효 결혼이다. 그래서 혼인 무효를 청구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무효가 안 된다면 이 혼인은 취소가 돼야 된다 하면서 혼인 취소를 또 청구를 하셨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죠. 제가 예전에 상담한 사건 중에서도 이 남자가 뭐 여기 유튜브니까 편하게 말해요. 서울대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대생이다. 그리고 관악산 밑에서 이제 데이트하고 서울대 도서관에서 막 나오는 거 막 커피 마시고 막 그렇게 데이트를 한 거야. 몇 개월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자가 당연히. 서울대. 당연히 서울대생이 생각하겠죠. 서울대 도서관에서 나오고 서울대에서 그 데이트하는데 서울대생이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그리고 한 몇 개월 사귀었어요. 몇 개월 사귀었는데 이제 남자가 결혼하자고 하는 거야. 자기가 아주 뭐 외국의 유명한 회사에 외국계 그 회사 있잖아. 거기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됐으니까 이제 결혼하자.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좋은 거야. 저거 생긴 것도 멀쩡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결혼 준비 과정에서 근데 자꾸 남자가 뭘 요구해? 뭘 요구할까요? 돈을 요구하는 거지. 내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대박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사업장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그러니까 여자네 집에서 아이 그래 뭐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뭐 서울대생인데 설마 뭐 속이겠어? 그래서 뭐 한 수천만 원 막 수억 원을 막 사업자금 대준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까지 했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결혼식 하면 이제 화환 오잖아요. 화환에 무슨 장관, 무슨 대기업 회장님 이렇게 그냥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빵빵한 이 사람들 화환이 오니까 어떻게 여자네 집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뭐 장관이나 무슨 뭐 대기업 회장님이 막 화환을 보내네. 그래서 이제 막 완전 화려하게. 근데 결혼식 비용도 다 여자네에서 낸 거야. 남자네에서 뭐 돈이 당장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남자 능력 믿고 결혼했는데 이게 결혼하고 나서 이상한 거야. 왜 뭐가 이상할까요? 남자가 너무 무식해. 철자법도 틀리고 막 말하는 것도 교양이 없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무식한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이 여자가 너무 의심스러워가지고 남자가 이제 출근한다고 갔는데 따라가 봤어요. 남자가 어디를 갔느냐? 회사를 간 게 아니라 PC방을 간 거야. 하루 종일 PC방에서 게임하고 나서 이제 퇴근하는 척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자가 이제 놀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조사를 다 해봤더니 다 가짜인 거야. 무슨 서울대학교도 안 나오고 이제 어디 고등학교 안 나와가지고 이제 다 가짜. 학력도 가짜. 직업도 다 가짜. 심지어는 거기 이제 그 상견례 하잖아요. 부모님 상견례 그것도 다 알바생 쓰고. 그러니까 모든 게 가짜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혼인 취소 소송했거든요. 위자료 뭐 2천만 원 받았어요. 위자료 많이 못 받아요. 그런 거 1, 2천밖에 못 받아요. 그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뒤늦게 쏘가봐야 땅을 치고 회하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학력도 확인하고 직업도 확인하고 근데 이게 눈에 콩깍지 쓰이면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확인 안 하는데 정말로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이번에는 어떤 남자가 속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성분하고 결혼했는데 이 여성이 너무 참한 거야. 외모도 뭐 예쁘고 진짜 막 교양 있고 그다음에 능력도 좋고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이 남자는 재력가였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완벽한 이 아내가 한 가지 미스터리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주말만 되면 어딜 나가는데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매주 그러는 거예요. 매주 그러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또 이제 주말에 나간다고 하니까 남편이 한번 또 미행을 해봤어요. 자 아내가 친구 만나러 갔는데 어디를 갔느냐? 놀이공원에 간 거야. 이상하죠? 다크놀이 놀이공원에 놀이공원 딱 가니까 저기서 어떤 꼬마아이가 엄마 하면서 자기 아내한테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막 안고 그러는 거였어. 남자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이 아내가 이제 미혼모 때 미혼모가 된 거예요. 처녀 때 이제 애를 낳아서 이제 그거를 그 애 아빠가 키우고 있었던 거야. 그거를 속이고 결혼했다는 거죠. 남자가 너무 황당해서 이제 혼인 취소 소송했거든요. 그거 해봐야 또 위자료 얼마 안 나온다니까. 자 이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애가 있는지 결혼했는지 이건 어떻게 확인하면 돼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뒤늦게 후회봐야 나중에 이제 그 손해배상 얼마 받지 않으니까 이것도 미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남녀간에 서로 사기도 있고, 근데 부부간에는 사기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왜 안 돼요? 부부간에는 친족상도. 네, 친족상도. 친족상도 기준 때문에 여러분 한번 결혼하고 나면 이 사람 사기죄로 고소 못해요. 아무리 사귈 거라 결혼해도. 그럼 어떻게 돼? 결혼하기 전에 고소해야겠죠. 그리고 사기죄는 뭐예요? 속이고 결혼하면 사기죄예요? 아니죠. 사기죄는 돈을 뜯어내는 게 사기죄예요. 그래서 남녀간의 사랑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꽃뱀 아닙니까? 꽃뱀 같은 여자가 남자한테 접근해서 재력가 남자한테 접근해가지고 막 돈 뜯어내는 경우 있죠. 막 결혼 뭐 사랑한다 뭐 결혼하겠다 그다음에 돈 좀 빌려달라 항상 돈이 엮이는 게 문제야. 여러분 남녀간에는 돈 거래하면 돼야 안 돼요? 안 하는 게 좋죠. 안 하는 게 좋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돈 꺼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줘야죠. 그냥 주는 거야. 네, 그건 이제 결혼한 사이고 결혼하기 전에 사실 연애관계에서는 돈 거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돈 거래하면 그게 애매하단 말이야. 이게 사실 그냥 준 건지 아니면 이게 뭐 투자금을 준 건지 꿔준 건지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부득이하게 만약에 상대방이 돈을 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이게 그러면 얼마 필요한 거냐? 언제 갚을 거냐? 차용증을 받아야 돼. 아니 문자나 카톡으로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 꽃뱀한테 속았다. 꽃뱀이 나를 막 속여가지고 막 여러 가지 돈을 막 뺏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증거를 남겨야겠죠. 카톡이라든지 문자, 녹음 같은 걸 하셔야 돼요. 그 꽃뱀 같은 여자, 뭐 남자도 마찬가지. 제비 같은 남자가 돈을 뜯어내는 그 과정을 나중에 뭐라고 변명해요? 이거 나 사랑해서 준 겁니다. 이렇게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은 과정을 다 낱낱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녹음이나 카톡 이런 증거를 남기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만일에 사기나 사기꾼에게 당했을 경우에 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홍 변호사님 만약에 사기 피해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 이제 고소를 해야겠죠. 그게 이제 가장 확실한 거고. 고소할 때도 뭐가 필요하다? 항상 증거가 필요하다. 협박당했다든지 아니면 뭐 편취당했다든지 그런 증거 자료, 그런 증거 자료가 있어야겠고요. 그다음에 형사만 하면 안 되겠죠. 또 뭘 해야 돼요? 네, 민사적으로 해서 피해를 구제받아야 돼요. 그렇죠. 피해받은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뭐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소송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재산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 가압류 가처분도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아시겠죠, 여러분? 사기 피해는 안 당하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사기 피해 당하면 변호사든 전문가의 도움을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법률상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